이 시각 개장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움직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시장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이슈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의사록에서 일단 시장에서 사실상 우려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옐런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부분 두 가지였죠. 금리 인상 6월달 가능성을 한껏 좀 높여주는 소위 말하는 조만간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보유자산 축소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전망이 되었던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소위 말해서 FOMC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를 통상적으로 단행을 한다라는 예고가 있게 된다라면 달러화의 강세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하락 방향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닌 주식시장으로의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의 어떤 그 시장 투자 심리의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는 부분.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따른 이의 영향 그대로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악재는 악재였습니다만은 악재를 극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 내 그대로 연출이 되면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시장까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코스피 지수 일단 2300포인트에서 거의 안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지워버릴 수 없을 듯 하고요. 오늘도 상승세의 분위기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어제 있었던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 소위 말하는 신흥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 소위 말하는 신흥국 지수, 그리고 미국 지수, 유로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올 연초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지수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독일 시장이 12% 내외의 상승률. 우리 시장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국 시장만이 유일하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중국의 지금 현재의 문제, 결국 따져보면 부채 증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징 국면이 디레버리징 국면으로 조금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간 좀 위축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권시장은 물론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7년 만에 한 단계 강등시키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면 과연 이머징 국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의 주가,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이머징 국가로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갔었던 자금마저도 대만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랄지 다른 소위 말하는 주변국들로 오히려 빠져나오게 되어서 중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전망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 펀더멘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까? 혹여나 국제신용평가사들로 하여금 신용등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중국도 부채 문제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한국에서 서베이를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중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안자, 경제 입안자들 가장 앞으로에 안고 있는 리스크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서베이를 했더니 그 결과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13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문제. 두 번째, 북한 핵과 관련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결국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북한과의 북한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일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네 번째, 오늘 새벽에 들려왔었던 FOMC와 관련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자산 보유 축소랄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떤 금융시장권 내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리스크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고민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25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오후에는 오펙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게 되는 오펙 공식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후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결정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5%의 현행 기준금리 11개월째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도 시장의 대다수 거의 100%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는요, 통화정책으로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섣불리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는 문제, 그리고 한계 기업군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 환경,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통화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목소리,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 정책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소진이 되었기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재정 확대를 통한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을 만들어내기가 상당 부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러기에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도 못하고 금리를 그렇다고 쉽사리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마도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1.25%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탈 쪽에서는요, 금리와 물가 그리고 소비, 내수 소비, 이 세 가지의 서로 간의 상호 연관 관계. 금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가는 국제 유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오펙에서 9개월 합의 연장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50달러 내외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남은 건 소비가 되겠습니다. 내수 소비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유통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내구재 소비, 더 나아가서는 필수 소비재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무게중심의 조금씩 점진적인 이동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